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 상황에서 할 건 다 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 제목이 참 추상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방송 제목이 정말 찐 중의 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첫째는 포커페이스를 하시고 빼박 증거를 모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상간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미친 남편과 상간녀들은 요즘은 소송을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나가기와 박살로 그냥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만드셔야 하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미친 것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버티는 것이 답입니다. 그 미친 것들보다 더 버티면 결국에 이기는 자는 버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버티는 시간들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기 때문입니다. 소송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상간녀 박살만 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주변에 알려나가고 망신을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미친 것들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이때쯤 아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유연하게 받아주고 참았더라면, 그래서 더 붙은 것이 아닌가라는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NO! 소송하고 박살내고 알려나갔음에도 붙어있는 것들이라면,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이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남편은 그렇게 양다리로 양쪽 다 즐기면서 바람을 계속 폈을 겁니다. 할 건 다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걸 했을 때 남편 바람의 등급, 남편의 등급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넓은 아량으로 오케이, 바람은 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바람을 필 수는 있지만 들키고 나서도 죄책감 하나 없이 본인 마음대로 계속 바람을 핀다. 내 아내가 내 바람을 알았는데도 그렇다면 이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부부 관계에 외도 상황 이전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이거나 남편의 결핍이 최고치여서 완벽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지 않으면 안 되는 미친 인간이었을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남자라면 아내가 알고 났다라면 바람을 바로 그만두기는 힘들겠지만 뭐 소송이라던가 이런 타격이 오는 행동을 했을 때는 멈추게 되거든요. 제가 매번 상담을 하는 케이스들 중에서 처음 알게 된 바람이어서 참고 용서를 해준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몇 개월 뒤에 계속 만남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시거든요. 할 것 다 해도 그냥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세상인데 용서라니요. 그 용서를 했을 때 나중에는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 배신이 아내분들 더 힘들게 하거든요. 아내분들이 신은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럼에도 용서를 해서 그렇게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끝납니다. 용서라는 그럴싸한 멋진 단어로 아내분들도 자신을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남편이 상간녀와 끝이 나는 경우와 끝이 나지 않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끝까지 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소송 뭐 박살 알려나가기를 다 했는데도 끝이 나지 않았다면은, 이런 경우는 사실 유책 배우자 이혼 소장이 날아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바람도 지 마음대로 피고 이혼도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황을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똑같으시죠? 당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채기가 바람이 나기 전에도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거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바람은 아니잖아요. 음, 이상한 집착까지 생기게 만드는데, 이제 그거는 예전에 서도 지역의 신성 불가침 조약을 어긴 것과 또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약간 뜻이 의미가 다르긴 하는데, 여튼 부부지간에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 의리, 조항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내 배우자와의 성적 관계나 사랑, 이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 이후에도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럴 자신이 없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책 배우자들은 다 가지려고 한 욕심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한 가정, 그리고 밖에서는 가슴이 바운스 바운스하는 그런 설렘을 가진 관계,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한 거죠. 사실 배우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알게 된 순간부터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와 가슴은 따로 논다는 거 다들 아시죠? 결혼 생활이라는 건 생판 모르던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리 설키고 저리 설키고 해서 분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엮이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분리하기 정말 힘든 엮이고 설킨 끈들을 하나하나 너무너무 아프게 분리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래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남편이 납작 엎드리거나 상간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되돌아온 경우에라도 그 외도 상황을 정리하기에 급급했던 그 시절, 그 아픔 때문에 우리들은 남편이 상간녀와 관계를 끝나고 제자리로 되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 되돌아오더라도 상간녀에게 마음은 다 주고 껍데기만 돌아온 것 같은 남편에게서 정말 섭섭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했던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를 해 주기는커녕 본인도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동태 눈깔 병신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또 우리들이 누굽니까? 무기력하게 나자빠져 있는 남편을 보면 또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말씀을 한 아내분들에게 또 제가 모질게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불쌍한 건 아내분이거든요.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 몇몇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춰지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부 관계라는 게 다 모든 부부가 다 상황과 그 성격적인 부분, 모든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너무나 복잡한 게 부부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그냥 화가 나서 이혼을 할 것 다 하지 않고 이혼을 해 버리고 나면은 부부관계 회복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게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와 나의 성격적인 차이라든가 표현하는 방법, 대화의 방식이겠죠. 그런 차이점. 그리고 각자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다 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 회복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보고 대화의 방식도 바꿔보고 할 것을 다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배우자라면 그 배우자가 억만장자 만큼 돈이 엄청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끊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통이 정말 잘 되어야 합니다. 외모 같은 거 뭐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남편이 내가 연애 시절에 만났던 그 사람,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남편이 현재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버리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유가 되거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편이랑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에 물들어서 가고 있는 40대 초반, 후반인 남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공부를 하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남편이 전혀
바뀌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제자리 걸음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자존감, 자존심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노력까지 다 해보셔야 되는데, 그건 정말 할 것까지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꼬장꼬장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수그리는 것도 어느 정도죠. 뭐 할 만큼 다 했는데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끝을 내시는 게 맞고, 그렇게 끝을 내시고 이혼을 하신다면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계가 높은 여우라고 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빙그레 샹년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옆에서 그 돈을 빼돌려서 적당과 비위 맞추고 나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내가 당장 돈도 못 버는데 이혼해 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을 벌지 못하지만 정말 버릴 배우자라면 경제력 키우시고 직장도 구하시고 돈을 버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돈을 버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정도의 경제 상황이라면 재테크 공부도 하시고 재테크로 어느 정도 그 나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되는데,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 내에 그 쇼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혼을 했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저 새끼 안 보니까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 직장에 있었을 때 이혼자들 모임에 나갔었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거기서 저랑 갔던 분이랑 제가 제일 밝았습니다. 제일 행복해 보였거든요. 근데 뭐 사실 실상은 모르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혼을 하고 나서도 분노랑 아픔이랑 억울함이 뒤섞여 가지고 슬퍼 보이고 안절부절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분들은 할 것 다 해 보고 자기가 이혼해도 될 정도까지 하신 게 아니겠죠. 그런 분들이 여리고 착하고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죄는 아닌데, 그럼에도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배우자가 바람났으니까, 그냥 나는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외면하듯이 도망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힘든 시간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 남편과 같이 산다, 이혼을 선택한다, 그런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할 거를 다 해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경제력도 되고 정서적 독립이 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난 저 사람이랑 안 살아라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그렇게 100명 중에 이런 분들이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외도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황을 정리할 때도 할 것 다 해보셔야 되고, 이혼을 선택하거나 가정을 지키거나 할 때도 할 건 다 해보셔야 그 후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내 남편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소송 안 해도 제자리로 되돌아올 거야. 내 남편은 이러니까 내가 하면 난리가 날 테니까 난 내가 참겠어. 이렇게 내 남편에 대해서 특화시키거나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카페에 나와 있는 외도하는 남자는 그냥 한 명이거든. 다 똑같아요. 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힘든 시간이고 시간이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쟤는 쓰레기인데 그냥 저는 이혼할래요. 왜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저 그냥 반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빠른 선택을 하신 분들 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시간을 오래 견디셨다 하더라도 결론은 이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이라던가 집착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도 상황 정리할 때도 할 걸 다 못 해보고 뭐 상간녀 때리거나 박살이거나 무식한 행동이라도 안 한 경우에, 안 해서 후회하는 거 봤지만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 봤습니다. 아니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배우자의 외도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면 그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나중에 후회 없게. 그리고 '난 참 잘했다. 그 시간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후회는 없다.'라는 상황까지 되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